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9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부산 교육을 정상화 궤도에 올렸다며 이제는 미래로의 대전환을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AI 시대 인간 중심 미래 교육과 자기주도적 학력 강화, 그리고 수학여행비 완전 무상화 등 교육비 부담 없는 부산을 제시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이념 대립을 배격하고 오직 정책으로 승부하는 깨끗한 선거를 치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 간 격차, 학력과 돌봄의 문제, 교권과 학교 안전의 문제, 진로와 산업구조 변화까지 어느 하나 가볍게 볼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부산교육은 정상화를 넘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는 그 다음 단계를 부산교육 미래 전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금정산을 상징하는 기대종의 가는 동작꽃과 고리도롱뇽이 선정됐습니다. 기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와 지리, 문화적 특성을 대표하는 야생 동식물입니다. 국립공원공단 금정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가능동작꽃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금정산이 유일한 자생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리도롱뇽은 한국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으며 수생태계와 육상생태계를 잇는 연결고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제29회 경남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23일을 시작으로 이틀간 함안군과 창녕군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대회는 함안군과 창녕군이 도내 최초로 공동 개최해 상생과 화합의 의미를 더했으며 개회식에는 18개 시군 선수단이 참가해 힘찬 입장으로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28개 종목에서 이틀간 열전을 펼치며 24일 개인 종목 시상을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22일 10시 55분쯤 경남 고성군의 한 버섯 재배 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재배 건물 한 동과 배양동 일부가 불에 탔고 소방서 추산 10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약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외국인 근로자 6명이 스스로 대피하면서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부산의 복합문화공간 도무원이 개관 1년 7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과거 시장 공간이었던 도무원은 지난 2024년 9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개방된 뒤 부산학교, 기획특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왔으며 지난 22일자로 방문객 50만 명을 달성했다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한편 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도무원 일원에서 창작 아동극, 가정의 달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도무원을 시민들에게 특별 개방하고 셔틀버스와 전용 주차장도 이날 하루 무료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가 남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새롭게 시행합니다. 경남도는 오는 5월 6일부터 2014년생 12세 남성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여성 중심이던 HPV 예방접종을 남성까지 확대해 자궁경부암뿐 아니라 항모암, 구인두암, 생식기 사마귀 등 관련 질환을 함께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HPV는 성별과 관계없이 감염될 수 있으며 남성에게도 다양한 암과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남녀 동시 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접종 대상자는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HPV 4가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으며 접종 가능 기관은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남도는 기존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지원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경남도는 특히 12세가 면역 반응이 가장 활발한 시기인 만큼 적기에 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직장인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NC는 오는 30일 오후 6시 30분 창원 NC파크에서 열리는 홈경기를 맞아 퇴근러 데이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퇴근 후 부담 없이 야구장을 찾을 수 있도록 티켓과 먹거리 가격을 동시에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성인 관람객에게는 좌석에 따라 30% 티켓 할인이 적용되며 캔맥주와 슬러시 등 일부 먹거리도 할인 판매됩니다. 또 경기 전에는 창원 지역 근로자 합창단의 애국가 제창과 직장인 대상 시구 시타 이벤트도 마련돼 현장 참여 재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단 홈페이지와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6개월 만에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조사 자료를 보면 4월 20일 기준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0.01%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아파트 값은 지난 10월 상승으로 돌아선 이후 4월 둘째 주까지 오름세를 유지하다 셋째 주 들어 다시 하락했습니다. 한편 아파트 전세값은 전주보다 0.08% 올랐습니다. 부산의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인 부산기록원 건립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부산기록원 건립은 부산시의 행정기록물 보관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산시는 북구 금곡동 인재개발원 부지에 시비 465억 원을 투입해 기록원을 건립하고 2031년 개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기록원에는 기록물 보존서고와 전시실, 열람실 등이 조성돼 도시와 시민의 기억을 담는 기억 저장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부산시는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는 24일부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구내식당 정기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구내식당을 운영해온 해수부는 직원의 3분의 1 정도가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그 외 직원은 외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며 정기 휴무일 운영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지역 업체에서 모든 식자재를 납품받고 식당 운영 인력도 지역에서 채용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전 북극항로 특별법에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수도 부산발전협의회 등은 이번 법안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끌 강력한 수단이라며 늦어도 6.3 지방선거 전에는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는 법안 통과와 동시에 동남권과 남부권을 연계한 해양수도권 구축 종합계획을 즉각 수립할 것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최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해양 전략의 전환점이자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남부권을 하나로 묶는 해양 경제권 구축의 핵심 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을 위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방단체장 배우자와 함께 올해 3월 말경 선거구민의 모임에 참석해 지방단체장 관련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 등 모든 관계자는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거법 준수 의무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지역 시민사회가 퐁피두 센터 분관 건립 등 4개 정책 부산시장과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당선 이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부산참여연대는 퐁피두 센터 분관 건립이 막대한 세금이 필요한데도 시민이나 예술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가 하면 지역 문화와 자연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황령산 케이블카와 전망대 건립은 환경 영향평가가 부실하고 생태계 훼손뿐 아니라 민간 사업자 수익 중심의 난개발 사업이라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업 협상제가 민간 사업자들의 아파트 개발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고 대저대교 사업은 낙동강 생태계를 파괴한다며 중단해야 하는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참여연대는 관련 내용을 각 정당과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에게 전달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4년 전 부산의 가을은 온통 보랏빛이었습니다.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전 세계 5만 아미가 아시아드 주 경기장을 가득 메웠는데요. 오는 6월 4년 만에 BTS가 월드투어 아리랑인 부산으로 다시 부산을 찾습니다. 이번 공연이 단순히 팬덤의 축제를 넘어 부산이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도약대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부산 전역의 랜드마크를 보랏빛으로 수놓았던 보라해 부산. 국적과 나이를 불문하고 몰려든 전 세계 팬들에게 부산을 매력적인 글로벌 도시로 각인시켰습니다. 오는 6월 12일과 13일 이틀간 다시 한번 뜨거웠던 기억이 재현됩니다. 부산시는 BTS 공연 앞두고 관광 수용 태세와 안전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도시 차원의 통합 관리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메가 이벤트를 완벽하게 치러내 글로벌 관광 도시로서의 신뢰를 굳건히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공연은 부산이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산을 전 세계에 알리고 또 이 메가 이벤트로서 이를 얼마나 안전하고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 수 있는지 우리 부산의 역량을 증명해내는 시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을 통해서 K컬처의 중심지로서 부산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시는 환대와 체험, 미식과 각인이라는 4대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관문에는 웰컴 센터가 설치되고 광안리 드론쇼 등 야간 특화 콘텐츠를 마련해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을 늘릴 계획입니다. 고질적인 바가지 숙박 문제 해결에도 나섭니다. 공공 숙박시설인 아르피나가 요금을 동결했고 청소년 수련원과 템플 스테이 등을 활용한 실속형 숙소도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이와 함께 바가지 요금과 부당 취소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합니다. 아주 충성도가 높은 그리고 한국의 호감도가 높은 관광객들을 일반적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이 기회가 부산 관광 500만 달성에는 엄청 좋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요. 부산에서 물가 때문에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숙박비라든지 물가 부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시는 퍼플 웨이브 페스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실시간 밀집도 기반의 인파 관리로 안전 사각지대도 완전히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4년 만에 부산을 찾는 보랏빛 물결, 전 세계인을 품는 글로벌 관광 메카로 도약하기 위해 마지막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고육과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육과 피해지원금 신청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지역사랑 상품권 앱에서 할 수 있고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이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신청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가구는 2차 신청 지급 기간에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육과 피해지원금은 유흥, 사행업종 등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부산에서 2026년 갈매길 동행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부산의 도보 여행길인 갈매길을 중심으로 걷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갈매길 완보를 목표로 한 정규 갈매길 걷기와 도시 야경을 감상하는 노을 갈매길 걷기 등 4개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보행약자를 포함한 참가자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걷기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걷기 여행 길잡이가 동행합니다. 걷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부산시 갈매길 함께 걷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접수합니다. 제9회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을 135일이나 넘겨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번 개편안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 야합이라며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부산경실련 등은 이번 개편안이 다당제 정치를 위한 비례대표 확대 요구를 외면한 채 거대 양당의 밥그릇 늘리기에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복수 공천 금지 조항이 없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생색내기식 기만이며 부패 방지책 없는 지역사무소 부활은 국회의원의 사당화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사과와 함께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비례성 강화와 정당 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촉구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위장 전입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투표를 목적으로 허위로 거소투표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하는 등의 위법 행위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지자체와 병원, 요양소 등의 안내 자료를 배부하고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조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예방과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투표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 도민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는 정부 지원에 앞서 도 자체 재원으로 지원을 결정했다며 복잡한 자격 심사 없이 누구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된 모든 도민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총 예산 규모는 3,288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충당됩니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가능하며 신청 후 2일에서 3일 이내 지급됩니다. 경남도는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기준 홀짝제와 요일제로 시행됩니다. 지원금은 7월 31일까지 주소지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 중심으로 사용이 제한됩니다. 경남도는 이번 지원금이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크루즈 관광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22일부터 2026년 크루즈 체험단 참가자 96명을 모집합니다. 이번 체험단은 오는 6월 13일 충남 서산 대산항에서 11만 톤급 대형 크루즈선인 코스타 세레나호에 승선해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기룡을 거쳐 부산으로 돌아오는 6박 7일간의 여정을 함께하게 됩니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인 1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된 팀에게는 크루즈 탑승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22일 오전 11시부터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